이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본다고 했죠. 지금 방식도 나쁜 건 아니지만 좀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식이 있어요. 그걸로 좀 변경을 해 볼 거고요. 자, 살짝만 전으로 돌려놓고 여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검색어를 뽑아오는 것까지는 이래나 저래나 필요한 과정이라서 그대로 둘 거고요. 그래서 이거 밑에 이제 새로 방식을 추가를 할 건데 얘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지금 방금 전에 했던 방식은 우리가 게시물을 저장하고 있는 DB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아티클스, 얘를 그냥 활용했을 뿐이에요. 얘를 활용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게시물들이 이렇게 들어있을 때 얘네들 중에 조건에 일치하는 애만 가져와서 보여주겠다 라고 했던 방식이에요. 그쵸? 그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가 뭔가 검색어를 입력을 했으면 이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찾는 거였잖아요. 그쵸?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자, 제가 found articles라고 하는 found articles? 뭐 그것도 상관없고 아니면 뭐 print articles 등등 어떤 이름을 줘가지고 얘를 하나 만들 거예요. 변수를. 근데 이 변수는요 이렇게 활용을 할 겁니다. found print로 하죠. print articles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일단 articles를 넣어 놓을 거예요. 자, 지금 이거 한 줄이 추가가 됐는데 지금 print articles한테 articles를 넣어줬잖아요. 지금 이게 이 print articles라고 하는 애가 아예 객체 자체가 하나 새로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죠. 객체는 articles 위에서 만든 거 하나고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준 거죠. 얘가 갖고 있던 것도 결국 리모컨이었으니까. 그죠? 그럼 얘도 리모컨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를 통해서 누구 컨트롤 하는 거예요? 얘 컨트롤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 그 articles한테 연결되어 있던 원본이 지금 얘인데 이 리스트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리스트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얘한테도 리모컨 하나 넣어준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타입을 맞춰주기 위해서 articles의 타입이 이거였으니까 똑같은 타입으로 매칭을 시켜준 거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활용해서 뭘 할 수 있냐? 저는 이 로직 안에서 출력하는 거 직접 안 할 거고요. 이 검색어랑 현재 반복되고 있는 아티클, 현재 객체, 게시물이 갖고 있는 타이틀과 검색어를 포함되어 있는지 비교를 해봤을 때 들어있다면 프린트 아티클스에 현재 아티클을 애드할 거예요. 그러니까 넣어버리겠다라는 거죠.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 근데 이대로 그냥 추가를 해버리면 기존의 아티클스 얘는 다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중복된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저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프린트 아티클스에 새로운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시켜 줄 거예요. 객체 자체를 여기서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if은
서치 키워드라고 하는 검색어가 있을 때에만 얘를 새로운 빈객체 만들어서 연결하겠다라고 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 조건에 이 조건을 참을 만나지 못하고 여기를 못 들어왔대요. 그럼 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프린트 아티클스에 뭐 들어있어요? 그냥 아티클스 들어있는 거죠. 기존에 원래 있던 게시물들. 근데 이 조건, 서치 키워드의 길이가 0보다 커서 얘를 탔대요. 이 로직을. 그럼 이제 이걸 만난 순간 프린트 아티클스에는 뭐 들어있어요? 빈 어레이 리스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들어있는 거죠. 먼저 이 시점에서. 그리고 나서 조건까지 충족을 했대요. 그럼 이제 프린트 아티클스에 뭐 들어있는 거예요? 제목에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들이 추가된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사실상 이거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메서드 하나 따로 빼기 전에 원래 found article에다가 널 넣어놓고 이 조건이 이 반복문 여기서 막 돌려가지고 폼은 돌렸고 그 반복문을 통해 아이디가 일치하는 애가 있으면 found article의 값을 바꿔줬죠. 사실상 지금 그거 했던 거랑 이거 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기존에 그냥 아티클스가 연결되어 있던 애인데 이 조건을 참을 만나서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는 기존에 있던 거 말고 빈 객체, 빈 어레이 리스트를 연결해 놓고 조건이 맞을 때만 추가하겠다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다 추가가 됐어요. 이 if에서 추가가 다 되고 밑으로 내려왔대요. 그러면 이거 보여주는 부분에서 얘네만 바꾸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보여줘라.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면, 지금 이름을 좀 바꿀게요. 프린트 아티클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프린트 아티클스, 여긴 그냥 아티클스 라고 했을 때 원래는 개념은 이게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넣어줬어요, 기존에. 그리고 검색어가 없대요. 그럼 이거 이만큼 의미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보여주겠다 한 거고요. 그쵸? 그게 검색어가 없는 상태. 근데 자, 먼저 이 과정을 하고 이 과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검색어가 있대요. 그러면 빈 걸로 바꾼 거죠. 이거 들어있던 거 연결해서 컨트롤할 수 있었던 얘를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리고 빈 리스트 객체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으로 갈아 끼운 거죠. 그 상태에서 이 조건, 이 반복과 조건을 통해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검색어가 1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에는 1이 없고 여기 있대요. 여기도 있대요. 이 상태라고 했을 때 얘네만 컨트롤할 수 있게끔 애드가 된 거죠. 이제는 진짜 객체 하나가 새로 만들어진 거니까 리모컨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객체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애드를 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얘로 반복문 돌려 출력하겠다 한 거죠. 그럼 우리 출력하는 부분에서 따로 건드릴 거 이거 이름 바꾸는 거밖에 없고요. 실제로 순회해야 되는 리스트가 바뀐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결과 찍는 이 로직은 건드릴 필요 없는 거고, 여기서 키워드가 있냐 없냐 조건 따져볼 것도 없는 거죠. 있을 때에만 이런 작업이 일어나게끔 해준 거니까. 없을 때에는 기존의 아티클스 얘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그냥 리스트 했을 때는 잘 나올 거고,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입력된 애만 잘 나올 거고.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도 추가하기가 편해요. 뭐냐면 검색어는 입력이 됐는데 그 검색어로 검색을 해봤을 때 검색 결과가 없는 거예요. 이건 게시물이 없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죠. 그쵸? 검색은 했지만 그 검색 결과가 없는 거. 그럴 때는 프린트 아티클스의 사이즈가 0이다. 지금 이 if문이 참이 됐다란 얘기는 코드가 이렇게 내려올 때 어떤 상황이에요? 검색어는 있어서 빈 리스트 객체로 채워졌는데, 덮어 씌워졌는데 이걸 못한 거죠. 그러면 이 순간 얘를 못했다고 하면 이 if문이, 이 조건이 실행될 때 프린트 아티클스는 값이 없겠죠. 비어있는 상태니까. 그거 비교한 거잖아요. 그래서 검색어는 있지만 검색 결과가 없을 때, 네, 그럼 문구 하나 날려주는 거죠. 검색 결과가 없다. 그리고 나서 컨티뉴까지 해줄 거예요. 컨티뉴를 여기서 안 걸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해보죠. 지금 현재 우리 제목 1, 제목 2, 제목 3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얘가 나와버려요. 얘는 사실상 없는 결과니까 당연히 안 나오는 게 맞는데 얘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까지 안 나오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컨티뉴를 걸어서 올라가라, 명령어 다시 입력 밖에 올라가라 라고 걸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변경을 하고 나면 이제 검색 결과 없습니다, 검색어는 어떠냐 보여주고 검색 결과 없다 하고 다시 명령어 입력 밖에 올라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이 프린트 아티클스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기존의 것을 담아놨다가 특수한 경우에만 얘한테 빈 객체 연결하고 그 객체를 다시 채우는 이 과정. 사실 파운드 아티클에 너를 넣어놨다가 일치할 때만 거기에 아티클을 넣어주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은 작업이에요. 이렇게 검색어 기능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continue가 지금 if 조건문 안에서 쓰였단 말이에요. 그죠? 원래 continue나 break는 반복문 안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거는 간단해요. 이 if는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반복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얘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continue를 박아버리면 continue를 만났을 때 어디로 가요? 여기로 오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continue가 감싸져 있는 건 if인데 이 if가 감싸져 있는 건 또 하나의 if고, 얘가 감싸져 있는 건 else if고, 얘가 감싸져 있는 건 최종적으로 while인 거예요. 반복문 안에서 쓴 거죠. 그쵸? 만약에 여기가 continue가 아니라 break였대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얘가 아니라 아까 리스트니까 이거죠? 얘가 만약에 브레이크였대요. 그럼 여기로 가는 거죠. 저 if를 감싸고 있는 반복문은 가장 바깥에 있는 무한반복 while이잖아요. 브레이크 만나면 가장 가까운 반복문 탈출. 그러면 while 탈출이란 얘기니까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continue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얘도 한번 건드려 볼 거예요. 지금 이 반복문 뭐 하고 있는 거죠? 네, 역순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밑에서 메서드 뺄 때 향상된 폼은 사용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도 향상된 폼을 썼어요. 그쵸? 향상된 폼이 훨씬 편리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린 지금 이건 역순이죠. 역순회. 역순회 할 때 향상된 폼은 못 쓸까요? 그냥은 못 써요. 향상된 폼은 자체적으로 아티클스, 지금 이걸로 볼게요. 아티클스에 있는 값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꽂아주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그래서 얘를 그냥 쓰면 역순회가 안 돼요. 근데 우린 지금 역순회를 해야 되죠. 리스트가 가장 최근에 쓴 글이 가장 위로 올라오게 하려면 정순회를 하면 안 되잖아요. 역순회를 해야 되는데 전 이걸 향상된 폼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돌릴 이 반복문을 통해서 순회를 할 리스트의 순서를 바꿔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그쵸? 그냥 간단하게 반복문 들어가기 전에 리스트가 맨 앞 0번부터 2번까지 있다고 하면 얘 순서를 뒤집어서 2번에 있던 게 0번에 오게, 1번에 있던 건 1번에 있고 0번에 있던 게 2번에 가게, 모양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일일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한 함수 하나가 있습니다. 자, 컬렉션스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고요. 여기서 리버스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프린트 아티클스를 넣어 줄 겁니다. 그러면 얘가 실행되는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인자로 들어가 있는, 아규먼트로 들어가 있는 이 프린트 아티클스, 얘는 리스트죠. 그쵸? 지금 이 조건을 충족을 했든 못했든 어쨌든 어레이 리스트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얘를 탔으면 검색어랑 일치하는 결과 혹은 빈 어레이 리스트가 들어있을 거고, 얘를 안 탔으면 안 탄 대로 아티클스, 원래 어레이 리스트가 들어가 있을 거니까, 연결되어 있을 거니까. 그쵸? 그럼 어쨌든 얘는 리스트잖아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해봐도 어쨌든 리스트. 그리고 타입 자체가 리스트. 얘는 리스트가 맞죠. 우리가 이 컬렉션스의 리버스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리스트 인자를 주게 되면 이 코드가 실행된 시점에서 얘가 갖고 있던 리스트의 값을, 순서를 다 뒤집어 버려요.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돌려도 되겠네요. 실제로 되는지 한번 보죠. 지금 리스트 해봤어요. 순서 문제 없죠. 전혀 문제 없죠.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거에 영향이 아예 없어요. 그쵸? 얘가 잘 뒤집어 준 거죠. 만약에 얘가 없대요. 지금 컬렉션스의 리버스라고 하는 함수를 안 썼대요. 그리고 돌려보면 얘네 순서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이 리버스라고 하는 함수를 썼을 때 우리가 원래 사용하던 리스트를 그냥 그대로 순서만 뒤바꿔 준 결과를 주는구나. 대신에 얘는 리턴이 없어요. 저 지금 어딘가에 담지 않았죠? 그냥 리턴이 없어요. 인자로 들어갔던 얘 자체를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이 컬렉션스라고 하는 건 자바가 이미 가지고 있는 클래스고요. 우린 그걸, 제가 아까 이걸 컬렉션스를 쓰면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렀기 때문에 임포트를 받았어요. 이미. 그래서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자, 근데 보면 이 컬렉션스, 이거 첫 글자 지금 대문자로 들어가 있죠. 분명 클래스 이름이 컬렉션스였는데 이거 대문자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 함수가 뭘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스태틱 메서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딨어? 리버스 함수 여기 있네요.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컬렉션스 클래스 설계도한테 직접 일 시켜서 함수 실행시킨 거죠. 그리고 얘 방금 보면 리턴 타입 어때요? 보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개념으로 다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구성이. 기존에 들어있는 내장 함수 같은 걸 사용을 할 때 얘는 리턴 타입이 뭐야? 리턴 타입이 있어 없어? 얘는 스태틱이야? 아니야?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다만 이걸로 직접 확인하는 거는 좀 어려우니까 이런 거 쓸 때 마우스만 올려놔 봐도 여기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보이드고. 그리고 파라미터는 어떻고 뭐 익셉션은 어떻고 다 알려주고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능숙해지고 이클립스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것만 보고도 처음 보는 함수들 구글링 안 해도 웬간한 거 쓸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사용법이나 예제 같은 건 찾아보면서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우니까 그래서 구글링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얘도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런 리버스라고 하는 함수, 리스트를 뒤집을 수 있는 함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는 근데 취향이에요. 향상된 포문을 쓰기 위해 돌려놓고 쓸 거냐, 아니면 그냥 아까처럼 그냥 일반 포문으로 역순회하는 로직을 쓸 거냐, 이거는 취향 차이인데 그냥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소개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내장 함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 훨씬 스마트하게 개발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내장 함수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 수는 없어요. 이런 거는 구글링을 통해 알아보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리버스 함수를 저는 과연 처음에 알고 썼을까요? 저도 처음엔 몰랐죠.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 쟤를 어떻게 알게 된 거냐, 그냥 검색해본 겁니다. 자바, 리스트, 역순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리스트 역순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 일반 포문으로 사이즈 -1 해서 돌리는 거 나오겠죠. 그렇게 찾다가 보면은 어딘가에 컬렉션스 리버스라고 하는 애가 존재하게 됩니다. 아니면 아예 리스트 뭐 순서 뒤집기 이런 거 있네요. 이런 거 검색하면 나오는 거죠. 함수 이름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 함수를 찾아가는 이 구글링 과정, 이것도 진짜 다 연습이에요. 실제로 아는 것들 사용법 검색해서 연습하는 거는 그냥 아는 거 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 내가 아예 어떤 함수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함수가 있나? 라고 한 단계 한 단계 검색해 나가는 거 하다 보면 지식이 쌓이는 거죠. 그만큼 공부할 때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접근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리스트에 검색 기능 추가하는 것도 완료를 했으니까 커밋을 하나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해볼까? 지금 일단 기능적인 거 간단한 거 했고, 이거 한번 해볼까요? 회원가입 기능. 이거를 하려면 우리가 이미 만들어놨던 거랑 상당히 유사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건 명령어, 지금 현재 우리 상황으로 봤을 때 멤버 조인으로 할게요. 멤버 조인을 입력을 하면 이런 거 입력을 받아야 될 거고, 이것도 입력을 받아야 될 거고,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 같은 거 한번 또 해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름, 이런 거 입력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회원이 가입이 될 때 필요한 기초 정보들, 뭐 회원 가입은 사이트마다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만 저희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실질적으로 입력을 받게끔 처리를 해줘야 되고, 입력을 다 받고 나면 이런 거 하나 보여줄 수 있게, 여기서 얘는 아이디로 할까요? 이름으로 할까요? 뭐 별로 상관은 없긴 한데 일단 아이디로 하겠습니다. 이런 문구 하나 나오게끔. 이거는 뭐 워낙 간단한 거니까. 자, 근데 당연히 그냥 이렇게만 만들면 안 되겠죠? 아티클스처럼 보관할 수 있는, 영속성은 없지만 보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를 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 추가되는 것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거는 하던 거 잠깐 멈추시고요. 이제 전에 했던 거 잠깐 문제가 좀 생겨서 이거 수정을 같이 할 거고, 얘는 다음 시간까지 만들어 오세요. 뭐가 문제냐면, 지금 우리가 리스트에서 이 리버스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리스트를 까면 잘 나와요. 문제가 없어요. 뒤집어졌죠? 왜냐면 리스트를 들어올 때마다 얘는 리버스를 할 거라서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 다시 돌려놓고 볼게요. 여기서 게시물을 써요. 그럼 4번 글 들어가겠죠. 이러고 리스트를 돌리면 얘는 추가된 상태에서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제가 이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런 것도 이따 소개해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런 문제점을 발견해 주셔서 이걸 좀 수정하고 갈게요.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간단한 게 많아요. 이 부분 리버스 빼고 돌려놔도 되고, 그럼 기능상의 문제 없겠죠. 그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얘를 나는 계속 써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아티클스를 연결할 때 이게 지금 원래 게시물이 저장되어 있는 어레이 리스트잖아요. 그거를 리모컨을 넘겼어요. 그럼 하나의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두 개가 된 거죠. 그래서 게시물이 추가되거나 했을 때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그 어레이 리스트나 여기서 다루고 있는 리스트나 결국 같은 애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객체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티클스를 넣을 게 아니라 new 어레이 리스트 연결하고, 이 생성자에다가 아티클스를 넣으면요, 얘가 그대로 복사가 돼서 여기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복사가 돼서 객체 하나가 만들어지고 여기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아까 거랑 차이가 뭐냐면요, 기존에 있는 아티클스를 리모컨만 넘겨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아티클스랑 똑같이 생긴 애 하나를 만들어서, 새로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연결한 거예요. 이런 객체 하나가 더 생성이 된 거죠.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아까 거랑은. 이렇게 하나 똑같이 카피할 수가 있고요. 이러고 나면 이제 얘가 문제잖아요. 객체를 또 하나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객체는 이미 만들어졌으니, 아티클스랑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니 여기서 객체 하나 또 만들지 말고 여기서도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프린트 아티클스에 클리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얘도 보이드구나. 얘가 보이드면 이렇게 해야겠네. 자, 지금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아까 기존에 아티클스 리모컨만 넘겨주고 있던 거를 이제 리모컨이 아니라 실제 객체 하나를 새로 만들어서, 아티클스랑 똑같은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새로운 객체가 갖고 있는 리모컨을 연결해 준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죠? 그리고 검색어가 있대요. 검색어가 있을 때에는 지금 클리어, 얘는 뭐 하는 애냐면 이 리스트가 갖고 있는 모든 요소 값을 다 널로 바꾼 다음에 삭제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얘가 실행된 시점에서 프린트 아티클스는 이제 값이 안 들어있는 빈 객체가 되는 거예요. 빈 리스트가. 그럼 검색어가 있을 때 원래 있던 거 비워놓고 그 다음에 추가하겠다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추가가 안 됐으면 비어있을 거니까 검색 결과 없습니다 탈 거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리스트 명령어가 들어올 때마다 얘는 복사된 객체가 새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당장 해결은 될 거예요. 그죠? 문제 없죠? 그리고 write 4번 글 추가, 문제 없죠? 왜냐면 아까 전에는 기존에 갖고 있는 이 상단에 전역 변수로 빼놓은 이 아티클스를 컨트롤 하게끔 리모컨만 줬던 거라면 이제는 아예 저거랑 똑같은 모양의 객체를 새로 만들어서 연결한 거니까 리스트 명령어 들어올 때마다 객체 하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들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질 건데, 일단 리스트 들어오면 게시글 있는 상태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객체가. 근데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비어있는 거 가지고 사용을 했어야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new array list 원래 빈 객체 만들어라 라고 연결을 해놨던 건데, 그걸 대신해서 clear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 빈 객체로 만들어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타면 들어있는 객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일 거고, 이걸 타면 비워놓고 다시 추가를 할 거고, 근데 얘를 또 이 안에서 안 타면 비어있는데 없는 걸로 검색 결과 없다 할 거니까 문제 없고요. 문제 없죠.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리버스 함수를 계속해서 써볼래,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냥 나는 뭐 있는 건 알았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이거 뺄래 싶으면 아까 있는 방법 그대로 간 다음에 얘만 돌려주면 되겠죠. 뭐든 상관없어요. 기능상의 문제가 없게끔만 잘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냥 이 상태로 커밋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 이거 리버스랑 이런 거 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인 거 그렇게 바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커밋을 하고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하고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